안녕하세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오늘 유튜브도 이렇게 제가 가끔 피해자분 중에 이렇게 영상을 보는 영상이 있어요. 그분의 영상을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안타까운 상황이 또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 피해에 있었던 그런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피해자분들은 물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어, 그거 맞아요. 물에 저희도 그러니까 배관이나 뭐 이런데 그 수돗물에 뭐를 하는 것 같다 뭐 이러는데 그거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이제 이사 온 지가 거의 6년이 다 돼가는데 처음에는 이제 지하수를 쓰다가 지하수를 쓰는 중에 뭐 이치가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이제 수도 공사를 하게 되었어요. 어, 그랬는데 그 수도 공사 할 당시에도 그 공사하러 왔던 그 인부들의 표정들이든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제가 볼 땐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좀 그 멋쩍인 표정들이 있어요. 가해자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은 그 멋쩍인 표정들이 있는데 저희는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도 공사를 거의 한 170만 원,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그 금액으로 수도 공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근데 수도 공사할 때는 큰 공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되게 간단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뭐 돈 그 수도 공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뭐 이제 이집 간에 뭔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지하수를 사용을 하고 있다가 수도를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도 공사하고 나서 그 수돗물 같은 거를 봤을 때 그때 이제 상태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정상적인 그 수돗물 제가 그리고 서울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 수돗물의 냄새를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그 수돗물이라는 거를 확실히 그러니까 수도 그거였으니까 이제 수도라는 걸 확실히 느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이게 점점 이제 시기가 지나고 한 뭐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여기 바로 보면은 우리 배관하고 뭔가 연결된 그 이치인가 봐요. 어느 날 갑자기 단수가 된 거예요.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갑자기 단수가 돼서 물이 안 나오니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수도 사업소에다가 제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물이 갑자기 안 나온다. 그랬더니만 뭐 공사를 하고 있다고 뭐 공사 뭐 그게 뭐 문제가 뭐 시장 쪽에서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배관에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없이 물 잘 나오는데 왜 그런가 싶었는데 이제 뭐 시장 사람들 뭐 배관이 문제가 생겼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그냥 그때는 넘겼는데 이제 그 이후부터 물이 조금씩 그러니까 이상하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물에 뭔가 거품이 뜬다거나 뭐 기름기가 뜬다거나 그 이제 그냥 뭐 일반 그릇 무슨 뭐 하얀 그릇이라던가 무슨 이렇게 밝은 그릇에는 그 물이 그냥 투명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검정 그릇이 있거든요. 그 그릇에다가 이제 담아 보니까 막 거품 뭐 이상한 막 입자들이 갑자기 막 그 물에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찜찜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왜 멀쩡한 배관을 왜 건드리냐. 그 전에 그러니까 공사하기 전에 그 여기 땅 파고 뭐 배관 뭐 시장에 문제가 생겨서 배관 뭐 그게 뭐 그거를 공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또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 공사할 당시에 또 단수를 또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린 뭐 집안에도 불편하죠. 뭐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특히 제일 급한 점은 뭐 이렇게 양변기를 쓸 경우에는 그 변기를 쓰잖아요. 물을 뭐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주택이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자기네 맘대로
맘대로 그 단수를 시킨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2번씩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무언 배관 또 공사를 하는데 저쪽에 있는 무슨 내가 물어봤죠. 이게 또 무슨 일이냐 하고서 물어봤더니 저쪽 건너편에 있는 그 아파트에서 뭐 그 여기랑 뭐 연결이 돼가지고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근데 그 아파트하고 여기 주택하고 뭔 상관이라고 그 공사를 했을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대부분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겠지만은 이게 물을 틀어보고 하니까 뭔가 물의 변화가 있고 또 이게 뭔가 틀린 거예요. 이렇게 맡아보면은 뭐 물에서 별 냄새가 다 났었던 것 같아요. 무슨 그 약품 냄새인데 막 그런 것들이 상당히 심했었어요. 그 저 뭐 사람들이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타켓인 경우에는 분명히 수도 배관은 손을 댄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 피해자분들이 그러니까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 다 물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그분의 영상, 제가 요즘에 가끔 찾아보는 그 유튜브 영상을 보는 그 젊은 여자분이신데, 그분도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전화통화나 뭐 이런 거를 하는 거 보면 그분이 얘기하는 건 다 맞는데 그 상대방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뭐,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 말을 뱅뱅 돌리면서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분명히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수자원에서 그것이 산화그래핀이라고 분명히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어느 분한테 뭐, 이렇게 통화를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요?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말 돌리기식. 그게 틀린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참 이해가 안 가고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물이 이상하고 이런 것까지 눈에 뭐 검은 색깔이 너무 심각하게 그 필터에 나왔다는 거는 피해자가 이런 물을 먹고 있다라는 거를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게 왜 그 여러 명의 그러니까 통화를 하면서 이런 게 문제가 있다 저런 게 문제가 있다 얘기를 하는데도 네, 뭐 바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오히려 더 화를 내는 식. 그리고 그 적반하장이죠. 제가 그분의 이제 뭐 이렇게 그러니까 통화 내용을 뭐 이렇게 보다 나니까 제가 오히려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그분하고 소통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래요. 이 피해자가 되면은 이 가해자들은 절대 이렇게 편안하게 두질 않아요. 뭔가 불편한 상황을 만들고 뭐 하여튼 별의 별 짓들을 다 해요. 제가 느낀 결과. 그러니까 대부분 다 사소한 문제들이에요. 사소한 문제들인데 그러니까 피해자가 되려 이상한 사람을 몰게 해서 대부분 시비를 거는 식이에요. 아, 이런 게 잘못된 거예요. 뭐 저런 게 잘못된 거예요.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제 그쪽에서 막 적반하장으로 더 화를 내고 말이 안 통하게 이제 하다 보면은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이 우라통이 터지잖아요. 그럼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그러다 보면은 뭐 좋은 말 안 나가겠죠. 그런 걸 유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피해자들을 정신병자로 몰기 위해서 이 가해자들은 별의 별짓을 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 올리기 전에 이거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카페에서 활동을 하다가 어느 분이 이제 그 뭐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조직 스토커의 고백이라고 그거를 이제 제가 올린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더라도 그 내용에서 피해자들을 완전 지옥의 삶을 체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짜 지옥을, 우리 일은 정말 뻔뻔한 일이고 지옥을 정말 선사한다. 근데 저도 그거를 느끼는 거는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최대한 저는 평범하게 하려고 하는데도 절대 평범하게 있게 하질 않아요. 왜냐면 머리 공격하고 목 공격하고 그러면 대부분 막 이거를 비닐 모자 같은 거 막 이런 거를 써야 되고 냄새 나면은 이런 걸로 풀어 막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냄새가 진짜 견디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가스 뭐 이런 거를 막 보낼 때 엄청 힘들게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정말 뭐 제 상황을 얘기하자면, 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 수도 물 건드리는 건 확실합니다. 그건 확실해요. 배관 공사 100% 하고 주변에 다 공사합니다. 그거는 뭐 그렇죠. 일반적으로 뭐 건물에 뭐 자기네들의 무슨 뭐 그런 거를 짓는 거라고로 위장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저를 공격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뭐 땅에다가 뭐 그런 전자파 뭐 마이크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땅에 묻는다던가 뭐 아니면은 하여튼 뭐 에어 싸는 식으로 작업방을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아주 살인 공격을 엄청 심하게 받았었는데, 진짜 제가 막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너무 이게 빙글빙글 돌고 너무나 어지러운 상황이고 막 이렇게 너무나 힘이 들었거든요. 정말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정말 살아있네, 이런 걸 느낄 정도로 되게 심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건 확실히 저는 느낀다는 거예요. 뭐 물에다 손대는 거, 뭐 하여튼 피해자 집에는 뭔가 피해를 다 주는 상황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뭔가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를 환경을 봤을 때 화가 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왜 우리 집에 이렇게 피해를 주느냐 따지게 되면, 대력, 졸지에 저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고 왜 우리가 당신한테 피해를 주느냐.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그러니까 이상한 상황을 만들고, 내가 더, 그러니까 피해자인 내가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그리고 적반하장으로 뭐 이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가해자들한테 왜 나한테 전자파 쏘세요, 나한테 고통을 주세요, 이러면은 오히려 그 가해자 적반, 내가 언제 너한테 그랬느냐, 당신한테 그랬느냐, 경찰에 신고할 거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화를 나게 유도를 자꾸 피해자들한테 한다는 거고, 이제 그럴수록 이제 피해자는 더 릴렉스하고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너무나 억울한 상황인 거죠. 이렇게 눈 뜨고 당하는데도, 이렇게 눈 뜨고 억울하게 당하는데도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정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은 정의는 없는 것 같고, 뭐 해결해 줄 것 같았으면 우리 전반부, 그러니까 이 나라가 국가가 정말 이런 우리 피해자한테 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뭔 차폐하는 공간이라든지 뭐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줘야 돼. 대부분 뭐 피해자는 신고하고 뭐 청와대에다가도 뭐 다 넣잖아요. 여지껏 해결된 거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그냥 죽어라고 방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요. 악인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또 기가 막힌 또 상황을 겪은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뭐 은행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이제 피해자이기 전에 은행을 이렇게 볼일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뭐 내가 이제 은행에다 맡겨놓고 내가 입출금으로 돈을 찾잖아요. 그때는 뭐 정상적으로 돈 빼쓰고 했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되고 나서는 이게 돈에 이제 그 은행에 이제 통장 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은행 가는 거리도 너무나 힘든 거야. 가는 거리도 이게 뭔가 힘드니까 움직이는 것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뭐 하여튼 그 예전에 내가 은행을 가던 거리가 5분 거리라 그러면 거의 막 이 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돈을 찾을 일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토요일이었나? 예, 그랬습니다. 토요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뭐 남편이 저에게 이제 돈을 붙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을 찾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뭔가 비밀번호가 자꾸 틀리다고 오류가 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러지? 그래서 이쪽 은행을 갔는데 이제 그런데 또 저쪽 은행을 갔는데도 이제 자꾸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은행에서 제가 이제 돈을 다시 이제 찾으려고 이제 비밀번호 다 누르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뭐 은행 창구에다가 뭐 알아봐야 된다고. 근데 되게 황당했던 건 나한테 항상 따라붙는 그런 가해자들이 있는데 그 젊은 남자 여자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뒤에서 내가 돈을 못 찾고 좀 쩔쩔매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뒤에서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지금 그러니까 그때 상황은 뭐 핸드폰으로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가해자들이 핸드폰으로 우리 사생활을 다 보고 그런 거를 하나하나 다 알고 있는 걸 제가 이제 뭐 증거라든지 뭐 다른 피해자분을 통해서 그 증거 확보된 거는 확실히 봤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뭐를 하고 있다는 건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제 그때 당시에는 내가 핸드폰으로 우리 뭐 나에게 공격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그때 돈 찾을 때 참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둘이서 그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는 애 절대 잊을 수 없죠. 그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아 은행 거리도 이제 나는 맘대로 못하는구나 싶어서 농협을 갔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해지하기 위해서 농협을 갔는데 그러니까 토요일에 그때는 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해지를 할 수 있다던가 뭐 그 돈 못 찾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뭐 토요일 날은 이 창구만 그 돈 입출금만 찾을 수 있는 뭐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월요일 날 돼서 일찍 한 은행 문 열고 이제 한 9시 10시 돼서 제가 이제 바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날따라 은행에 뭐 오전이니까 뭐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뭐 인지전도 뭐 은행을 항상 뭐 오전 중에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거는 뭐 이해는 했지만 나한테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는 상상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해지시키러 가던 날 제가 엄청나게 공격을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으로 제가 공격을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그때 정말 제가 막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진짜 쓰러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먹어야 되겠다. 이제 물을 이제 먹고 막 이 갈피를 못 잡아 너무 어지러우니까. 그러고서는 은행에 창고에서 이제 저 해지시키러 왔다. 그리고 남아 있는 돈 다 이제 찾아 이제 오는 상황이 됐는데 대부분 뭐 한 30분 뭐 이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그 30분이 그 공격을 받은 그 동안엔 이게 엄청난 긴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다 볼일보고 해지시킨 줄 알았어요. 근데 올해 이제 그러니까 몇 년인 거야. 그때가 이제 거의 4, 5년 된 것 같아요. 제가 해지시키고 나서.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저는 은행 거래를 안 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해지시킨 줄 알았으니까. 근데 요번 근래에 남편이 뭔 부탁으로 저한테 이제 제 통장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농협을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날도 제가 이제 요번에 아주 엄청나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진짜 어떻게 거동을 할 수가 없는 정말 움직이기도 힘들고 막 너무나 어지러워서 제가 이제 부득이하게 저희 큰딸한테 부탁을 해서 같이 손을 잡으면서 제가 이제 은행을 부축을 받으면서 이제 겨우겨우 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쪽 동네에 요 아주 가까운 시장 근처에 있는 그 농협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뭐 통장을 만드는 그거는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등록증을 이제 가져갔죠. 근데 뒤에 부분에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도 주소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앞부분의 주소는 제가 그 전에 살았던 아파트 그 주소로 기록이 되어 있고 뒷부분에 이제 여기 이사 와서 또 지역이 바뀌면 주소를 바꿔야 된다는 말이 있어서 여기 이제 이사 왔을 당시에 주민등록증 거기에 이제 그걸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오래 이거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워져 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주소가. 그래서 그 은행 직원이 뭐 이게 조금 살짝 지워져서 인식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최대한 그렇죠.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최대한 가까운 은행을 가서 이제 볼일을 보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안 돼가지고 집에 잠깐 들리고 나서 이제 점심시간이 또 이게 뭔가 또 이제 하면 또 거기 가서 엄청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 지나서 가야지 하고서 해가지고 2시 정도에 읍사무소에 이제 우리 큰딸의 부축을 받으면서 제가 읍사무소 가서 그거 이제 붙였어요. 붙이고서 내려오다가 그 내려오는 길에 시내 쪽에 보면은 농협이 또 있어요. 농협이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축산 농협이에요. 그래서 그 농협에서
제가 이제 은행 볼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장을 만들어 들어갔을 때 그 제가 은행 창구를 앉는 그 부분에서 그 어떤 젊은 여자분이에요. 근데 이제 외모상이 약간 국정원의 뭐 그런 모습 같았어요. 이제 뭐 이렇게 검정 모자, 검정 이런 군모에다가 머리는 뒷머리 묶고 있었고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흰 티를 입고 있었고 쫄바지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번호를 기다리기 때문에 이제 뭐 그 번호 저희 그 순서가 다가오기 전에 그 번호표를 받고 있었는데 그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젊은 여자분 그 여자분이 지금 조금 힘드네요. 전파 공동도 지금 머리 쪽을 상당히 어지럽게 하는데 그 여자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볼일 다 봤으니까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뒤에 앉더라고요. 저희 이 정도 이제 소파가 있었는데 기다리는 그 소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뭐 통장 만들러 왔습니다.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적고 뭐 이랬는데 이제 그 은행 직원이 막 컴퓨터로 따다다다다 뭐 할 때 뭔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처럼 카톡 이런 메시지가 그 여자분한테 계속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그러한 통장 기록이 검열을 받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조금 인지하게 됐죠. 그러니까 뭐든 간에 피해자분들은 그런 가해자를 따라 붙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근데 이번 통장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 만들기가 너무나 싫었거든요. 어차피 만들어 봐야 뭐 불편한 상황이 상당히 생기기 때문에 저는 평범하게 쓰는 그런 뭐 돈 찾아 쓰는 것도 저는 뭐 가해자들이 방해를 하거나 이러면 돈을 못 찾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무슨 에러를 만든다든지 약간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 정말 통장 만들기 싫었는데 저희 남편의 부탁으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인인증서까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는 공인인증서도 만들기 싫었던 거야. 근데 이제 공인인증서까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뭐 집에 와서 이제 통장 다 만든 거를 이제 두고 저녁에 이제 우리 남편이 퇴근해서 와서 이제 이런 거 저런 거를 뭐 보려고 했는데 뭐 안 된다고 뭐 그런 식으로 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장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불편 상황이 상당히 있었어요. 근데 저는 참 그때 은행 통장을 해지시킨 줄 알았더니 제가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를 하니까 해지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30분 동안 그 은행 직원이 뭐를 했나. 내가 그렇게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으로 내가 고통을 당하고 공격을 당할 때 그 은행 직원 뭐 해지시켰다고 해놓고는 난 그런 줄 알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지금 와서 다시 은행 가서 뭐 통장 만들어 보고 하니까 해지가 안 됐다. 그래서 그 전에 뭐 인증서가 있었던 거를 지금 다시 재사용할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됐는데 얼마나 저가 찜찜하던지 좀 그랬습니다. 해지시켰다고 하더니 해지는 안 시키고 그 30분 동안 도대체 뭐를 했나. 저는 그게 참 의문이에요. 이게 너무나 몇 년이 흐르다 보니까 뭐 그런데 전 황당하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뭐 일반인 분들도 참 이해가 안 가실 거지만은 내 돈도 내가 제대로 못 찾아 쓴다는 거. 가해자들은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젊은 남자하고 여자라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소했으면 뒤에서 하이파이브를 해.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황당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피해자분들은 어떤 상황이든 상당히 곤란한 상황을 겪고 뭐든 간에 하나하나 사소한 문제까지 이 가해자들은 다 건드려요. 뭐 답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들은 뭐 그렇게 피해자들한테 그렇게 피해를 주면 돼. 뭐 이런 인식 같아. 그러니까 좀 악독하죠. 진짜 세상이 지금 너무나 악독하고 악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 땅은 장악이 됐어요. 뭐 신고해도 해결되는 거 없잖아요. 지금 나라가 이렇다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은 계속 짓밟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거를 억울한 일이 있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되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소통하기도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분의 영상을 뭐 가끔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분들은 되도록이면 물 사드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뭐 아니면 물을 팔팔 끓여 드시든가. 그렇잖아요. 너무나 깨름직하잖아요. 그런 물을 우리가 먹으면서. 그러니까 그 조직 스토커의 고백에서도 보면은 폭로하려고 한다고 그 가해자가 얘기한 건 뭐냐면 진짜 지옥을 선사하고 어, 뭐 관련 부서들이 뭐 다 있고 그러니까 보니까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해방을 놓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뭐 양심 있는 그러한 가해자들이 그 내용을 너무 이렇게 보면은 상세하기 때문에 저는 그 가해자가 폭로한 거 믿습니다. 얼마나 그 가해자 입장에서 너무나 뻔뻔하다고 자기들의 일하는 게 되게 뻔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가해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정신병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는 거래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을 그러니까 실험하는 거죠. 멀쩡한 사람이 얼마나 망가져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피폐해져 가는지, 어떻게 돼서 정신병자가 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이 가해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은 상당히 억울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데 뭐 시간이 지나면 뭐, 뭐 때가 되면 다 드러난다고 지금도 다 서서히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가해자들의 악행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저도 그래요. 뭐 어제도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울었는데 정말 내가 눈물이 이제 말라갈 것 같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뭐 이 큰 구덩이 속에서 빠져나갈래도 빠져날 수가 없는 상황이 있는 건데 언젠가는 억울한 이 상황은 풀릴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분들 힘내세요. 영상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